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진성호입니다. 오늘 정진상 전 이재명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에 대한 네 번째 공판이 있었습니다. 자,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이 재판에서 유동규 씨가 증인으로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이재명의 성남시장실 배치도까지 보여주면서 어떻게 정진상에게 돈을 전달했는지를 구체적으로 설명했습니다. 또 이재명 시장실에 들어가서 있었던 일화도 소개했습니다. 또 룸살롱 이 술값 대납도 어떻게 했는지 정말 구체적으로 설명했습니다. 이재명의 성남시가 얼마나 썩었나를 짐작해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었습니다. 자, 정말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 지금은 민주당의 대표가 되었고 민주당의 대통령 후보로 출마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재명의 성남시에서 이런 일들이 벌어졌는지 입을 닫을 수가 없습니다. 물론 유동규의 말이 사실이라면 말입니다. 그러나 유동규의 진술은 상당히 구체적이었고 정진상, 김용이 새빨간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이재명 성남시장실 배치도를 보여주면서 CCTV 그거 작동이 안 됐다. 또 CCTV가 있다 하더라도 정진상의 자리는 각도상 CCTV가 찍힐 수가 없다고 증언했습니다. 오늘 검찰은 스크린에 이재명 성남시장실 구조도까지 보여줬습니다. 정말 이재명 대표의 재판은 아닙니다. 이재명의 측근, 오른팔이라 불리는 정진상의 불법 정치자금 의혹 재판인데 오늘 이재명 성남시의 추한 민낯이 그대로 드러났습니다. 진성호의 융단 폭격 시작합니다. 이재명, 정진상, 김용을 융단 폭격합니다. 자, 성남시청 회의실 옆자리에 앉아서 주머니 같은 데다가 넣어줬습니다. 그때 앉았던 건 확실히 기억나는 게 정진상이 왼쪽에 앉았습니다. 자, 이건 돈을 찔러주는 구체적인 행위를 설명하다 나온 말입니다. 자, 유동규가 의형제라고 불렸던 정진상을 정면으로 거놓았습니다. 오늘 서울중앙지법 형사 23부 조병구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 뇌물수수 혐의 네 번째 정진상 재판했습니다. 유동규는 정인석에서 벌떡 일어나 스크린에 띄워진 당시 성남시청 시장실 주변 사무실 배치도를 손으로 짚어가며 2013년, 2014년 정진상에게 현금 4천만 원을 어떻게 건넸는지를 구체적으로 설명했습니다. 사무실에 다른 직원이 없을 때는 봉투를 정진상 서랍에 넣어두고 사람이 있을 때는 회의실에서 직접 줬다고 주장했습니다. 유동규는 정진상 옆자리에 앉아서 주머니 같은 데 넣어줬다. 보통 정진상이 주머니 있는 재킷을 입었는데 오른쪽 주머니였을 가능성이 크다. 정진상이 그걸 빼서 안쪽에 넣었던 것 같다고 진술했습니다. 자, 지금 이걸 보면 정진상이 어떻게 반박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자, 법정 내 스크린에 띄워진 성남시장실 주변 배치도를 보면 이 시장실 바로 옆에 칸막이가 있고 그 옆에 정진상 자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CCTV 이 각도를 보면 정진상의 자리는 스크린에 찍히기가 힘들 것으로 보입니다. 이 높은 파티션이 쳐져 있다는 겁니다. 사무실 바깥쪽에선 정진상의 자리가 잘 안 보이는 구조로 이 배치도에 나와 있습니다. 자, 유동규는 정진상 좌석은 완전히 막혀 있다. 해당 좌석이 각도상 폐쇄회로 CCTV로도 찍히지 않는 위치에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정진상은 사진 찍히는 걸 안 좋아한다. 저하고도 사진 찍은 게 거의 없다. 실제 정진상의 사진이 별로 없다는 것이 이미 확인됐습니다. 자, 이재명 성남시장실 그리고 회의실 이 CCTV가 정상 작동되었느냐는 검찰의 질문에 이재명 대표와의 일화를 소개했습니다. 유동규는 이재명 시장실에 갔는데 이재명이 테이블 위에 다리를 올려놓고 누워서 쉬고 있었다. 제가 오니 왔어 하면서 슬슬 걸어와 회의 탁자에 앉아서 얘기를 들어줬다. 그 다음에 정진상에게 CCTV 있는데 저렇게 앉아도 되냐고 물었더니 정진상이 안에서도 아는 사람 몇 명 없는데 저거 가짜다. 말 조심해라 했다. 자, 정진상 변호인은 지난달 재판에서 소리까지 녹음되는 CCTV가 있고 직원들에게 포위된 시청 사무실에서 뇌물을 받았다는 것은 상식에 부합되지 않는다고 했는데 이와는 전혀 다른 주장이 나온 것입니다.
검찰이 공소장에 2013년 설 명절 무렵 줬다고 쓴 돈은 1월 25일 이후 연휴 전이라는 주장도 했습니다. 스크린 골프를 남욱과 했는데 실력이 좋다고 했더니 태국에서 전지훈련을 하고 왔다고 이야기했던 게 기억난다. 남욱의 태국 입국 시점이 도움이 됐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자리에서 상당히 좀 충격적인 사실들도 나왔습니다. 검찰이 신문에서 이 남욱에게 대장동 사업을 원하는 방식으로 진행해주는 대가로 2013년 3억을 요구한 사실이 있느냐고 묻자 유동규는 본인이 3억을 제공하겠다고 했다. 제가 보겠다고 했고 본인이 3억을 얘기했지만 결과적으로 3억을 못 구해왔다. 순차적으로 내놓은 변명이 현금 만드는 것이 쉽지 않다고 했지 돈 없다고는 안 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정진상이 걔네들 거지 아니냐 이런 표현을 썼는데 어떤 상황에서 나온 말인가라고 검찰이 묻자 술집에서 술을 먹다가 얘기한 것으로 기억하고 민간업자들이 믿을 만한 것 같아 라고 하니 쟤네들 거지 아니냐 거지 같은 애들한테 뭐가 되겠느냐고 했다고 말했습니다. 또 남욱 변호사가 당초 약속한 1억 원보다 적은 9천만 원을 마련해오자 정진상이 돈도 없는 XX들 아니냐 이렇게 말했다. 제가 당황해 다시 1,000만 원을 만들어 오라고 했다고 진술했습니다. 1억 원을 못 만들어 왔다고 핀잔을 줬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3억 원은 이 사람이 믿을 만한가 큰일인 대장동 사업을 맡겼을 때 교류, 커뮤니케이션이 잘 될까 이런 점을 보는 어찌 보면 시험이라고도 부연 설명했습니다. 아무튼 이걸 보면 지금 이렇게 검은 돈이 왔다 갔다 하는 이 정언들 굉장히 구체적입니다만 이게 사실이라면 성남시는 정말 이재명 시장 시절 썩었다는 표현이 과할 정도입니다. 이게 뭡니까? 유동규는 또 검사가 2009년 가을부터 정진상과 가깝게 지내면서 2010년 6월 성남시장 선거 때까지 분당에 있는 유흥주점에서 정진상, 김용과 함께 일주일에 3, 4회 술을 마셨느냐고 묻자 있다고 답했습니다. 검사가 술값이 한 번에 적게는 50만원, 많게는 200만원까지 나왔느냐? 2010년 6월 이재명 시장 당선 직후에 외상값이 4천만원에 달했느냐고 묻자 유동규는 그렇다고 답했습니다. 그러면서 유동규는 자신이 술값을 모두 지불했다고 말했습니다. 이재명의 성남시에서 이런 일이 벌어졌다고 유동규가 다 폭로했습니다. 자, 이게 사실이라면 물론 이건 재판 가서 뭐 사법 처리가 어떻게 되는지는 좀 더 지켜봐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적인 측면을 떠나서 이런 일들이 이재명의 오른팔 왼팔이라는 정진상, 김용 그리고 또 다른 측근이라고 불리는 유동규에 의해서 저질러졌다는 것은 정말 창피합니다. 이재명의 정치적 운명도 측근들의 재판이 진행될수록 점점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진성호의 윤단 국격이었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